안녕하세요. 낭만공돌이입니다.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왜 없을까요?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왜 많을까요? 그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선천적 재능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 연구 이런 거 해보면은 유전자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잘하게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분명히 재능이 있었던 분야 중에 지금 하나도 못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개발해주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시들해지고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재능이 없으면은 잘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재능이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에드 시어런이라는 팝 가수죠. 이분이 방송에서 자기 가수 초기 때 어떻게 노래를 했었는지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자기가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팝가수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능의 유무는 잘하는 것과 꼭 상관이 있진 않아요. 재능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무조건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다고 그거를 영원히 잘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뻔한 얘기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마 잘하시려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채널도 그런 채널이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시간과 노력 투자하는 거 맞는데 잘하게 되는 사람하고 못하게 되는 사람이 각각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잘하게 됐고 한 사람은 못하게 됐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가로축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실력을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로축은 노력과 재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실력쯤에서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가, 나의 실력의 증가를 만들어 주는가. 그래서 노력 쪽은 내가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고 하기 싫은 걸 할 때 실력이 느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재미 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즐거우니까 그냥 그거 따라만 가도 실력이 느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은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낯서니까 피아노 처음 치면, 한글 처음 배우면 조금 짜증나도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넘어가면 어때요? 세상 재밌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 피아노 배웠을 때, 처음 영어 배웠을 때 아주 재밌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초심자, 이 허니문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노력과 의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구간을 만나냐면 이제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구간을 만나요. 이게 어디쯤이냐면 입문 초급에서 한 중급 정도 넘어갈 때 내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순간이 대부분 있죠. 어떤 스킬을 배워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스키, 스노우보드, 뭐 유화 그리기, 기타 치기 하면은 처음에 다 재밌죠. 처음에 다 재밌는데 딱 뭔가 이걸 이제 좀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게 이제 욕입니다. 그래서 점점 필요한 노력의 크기가 커져요. 실력이 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실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는 구간이 이제 가요. 그리고 그 실력 변화가 가장 느린 시점, 내가 노력에 비해서 실력 변화가 가장 느린 시점에 도달했을 때 못하는 분들, 잘하는 게 없는 분들은 딱 포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속 필요한 노력이 늘어나네. 그러면은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만큼 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겠네. 그건 엄두가 안 나는데 하고 이제 포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딱 해버립니다. 그런데 근데 잘하는 게 많으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하는 게 없는 분과 많은 분들이 대단히 시간을 다르게 쓰고 노력을 많이 차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분들은 조금 더해서 어디까지 올려놓냐면 다시 이게 재밌는 순간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부터 알아서 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냐? 재밌으니까.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실용적으로 내가 이걸 써먹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은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이 악물고 버틴다. 그리고 잘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순간에서 포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실용적인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입문해서 끝나요. 여기 이제 부끄럽죠. 내가 잘 못하니까 막 힘드니까 잘 못할 그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얘기하면서 딱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뭔가 처음 배우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를 악물고 무조건 간다.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단계 전에 혹은 거의 직전에 포기를 해버린다. 그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기를 하는 이유도 꼭 의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존심 상하니까, 남들 보기 쪽팔리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딱 그 실용적인 거까지 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을 못 넘기고 그만두고 누적되니까 잘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미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해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영어를 조금 해서 이 드라마의 대사를 일부 알아듣는 분이 있다고 하고, 한 분은 영어를 이제 전혀 못 하셔서 대사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미국 드라마 좋아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미국 드라마를 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조금 알아듣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영어 실력이 놀면서 늘어요. 왜냐? 내가 조금 알아들으니까 거기 붙인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이구나 이해하게 되고, 그럼 내가 따라 하다 보니까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실력이 계속 늘어요. 그런데 영어를 이제 아예 못 하시는 분들, 자막만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게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쨌든 일상을 보내는 거잖아요. 둘 다 미국 드라마 좋아하는 거고, 둘 다 퇴근해서 그냥 재미로 오락으로서 보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영어 실력이 여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러서 계속 영어 실력이 느는데, 한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오락을 하고 있는데도 영어 실력이 제자리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재밌잖아요. 주식 소식을 내가 미국 주식장을 대충 블룸버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다 하는 분하고, 내가 아예 영어를 못해서 번역된 기사만 본다 하는 분은,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전자는 블룸버그 헤드라인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투자하려고 읽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계속 써먹다 보니까 표현들 계속 익히게 돼요. 그죠? 블룸버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어떤 좋은 표현들이 많겠죠. 계속 익히게 돼서 실력이 늘고, 그냥 내가 번역된 거 보던 분들은 똑같이 주식 투자 미국에 하는데도 영어 실력이 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레벨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배우시면서도 코드 실력이 안 늘시는 분이 있고, 한 번 제대로 배웠는데도 코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오는 거냐면, 아무것도 실용적으로 쓸지는 못하면서 내가 이걸 외우고 배운다 하시는 분들은 코딩 실력이 영원히 안 늘어요. 근데 내가 딱 한 번 배워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실현하는 경험을 해보면은, 그분은 계속 코딩 실력이 늘어납니다. 스스로 잘 찾아나가고. 제가 코딩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목차가 많긴 해도 그걸 한 번에 다 넣어놨어요. 스스로 내가 쓸모 있는 수준까지 구현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욕심인 건 아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놨냐면, 계속 비전공자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헬로월드 찍어보고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안 나가고 멈추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입문 과정이 아니니까 안 배우고 멈추니까 코딩 실력이 영원히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단계 한 번 딱 넘어가서 스스로 힘으로 한 번만 해내는 경험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서 계속 코딩을 평생 뭐 여기 가서 특강 듣고 저기 가서 듣고 해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한테 실용적인 레벨까지 가야 그 다음에는 무슨 코딩 지식을 들어도 그게 축적이 되지, 안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날아가기만 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런 겁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 친구들이랑 같이 플레이해서 피해 안 주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평생 온라인 게임 실력은 늘어납니다. 친구들이 부르고 같이 플레이하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면 온라인 게임은 이제 내가 아예 못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피아노 같은 거 배워도 가족 앞에서 연주하는 수준이 된다. 내가 연주회에 어디 동아리 연주회라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평생 그 실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뭐 치지? 하면서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예술 작품을 한다, 그런 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수준만 되어도 계속 하게 됩니다. 재밌으니까. 이 수준까지 딱 못 가면 모든 게 다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면 처음에는 좀 못해서 공유한 거가 그렇게 막 안 예쁠 수 있죠. 하지만 그 레벨만 딱 가면, 안 부끄러운 레벨만 가면 계속 올리다 보면 실력이 계속 느니까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없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앞으로 내가 뭔가 새로 배우기 시작했으면 여기까지만 올려놓는다. 내가 실용적으로 써먹는 레벨까지만 올려놓는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잘하는 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비결은 내가 이 실력 전체를 다 노력을 해서 끝까지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딱 여기까지 올려놓고 다른 것도 하고, 딱 여기까지 올려놓고 다른 거 하고, 그게 근데 계속 자기 혼자서 스노우볼이 구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 레벨, 실용적으로 써먹는 레벨까지는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도달하자. 그러면 잘하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